법률안 변칙 처리 사건. 헌법재판소 1997년 7월 16일 선고. 96 헌라 2 결정. 사건명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국회의장의 변칙적인 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한 사건이다. 국회의 법률안 날치기 통과가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던 권한쟁의 심판 사건. 1995년 2월 23일 선고. 90 헌라 1 결정.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를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동조항에 열거된 기관 이외의 국회 내 일부 구성기관인 원내 교섭단체나 국회의원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 법안, 근로기준법 중 개정 법률안 등 5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23일 제182회 임시국회가 소집되었으나 야당 의원들이 법률안의 졸속 처리를 반대하며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는 등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자 국회의장을 대리한 국회 부의장은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만 국회 소집 통보를 하고 같은 달 26일 06시경 여당인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55인이 출석한 가운데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위 법률안들을 상정, 표결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야당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은 같은 달 30일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이 청구인들에게는 변경된 개의 시간을 통지하지도 않은 채 비공개로 본회의를 여는 등 헌법 및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 법률안들을 철회함으로써 자신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으로 보고 그 이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심판에 당사자 적격을 부인하던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여 이를 예시적인 조항으로 해석하고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비록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는 않으나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재판관 3인 각하 의견.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본안에 나아가 1996년 12월 26일 06시경 국회 부의장이 국회의장을 대리하여 날치기식으로 위 법률안들을 가결 선포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다만 그로 인한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지만 의회 민주주의의 원리, 입법권을 국회에 귀속시키고 있는 헌법 제40조,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국회의원으로 국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1조 제1항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한으로서 모든 국회의원에게 보장된다.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신한국당의 원내 수석 부총무가 1996년 12월 26일 05시 30분경 새정치국민회의의 원내 수석 부총무와 자유민주연합의 원내 총무에게 전화로 본회의 개의 시각이 06시로 변경되었음을 통지하였지만 이러한 통지로는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어서 국회법 제76조 제3항에 따른 적법한 통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본회의의 개의 절차에는 국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 결국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7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에게 본회의 개의 일시를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들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할 기회를 잃게 된 결과 법률안의 심의, 표결 과정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청구인들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만 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었다. 김용준, 김문희, 이영무 재판관은 문제된 5개 법률안이 재적의원의 과반수인 국회의원 155인이 출석한 가운데 개의된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었고 본회의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방청이나 언론의 취재를 금지하는 조치가 취하여지지도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그 의결 절차에 다수결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와 회의 공개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50조를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고는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에는 국회법 위반의 하자는 있을지언정 입법 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하여 이재화, 조승형, 고중석 재판관은 의회 민주주의와 다수결 원리의 헌법적 의미를 고려할 때 헌법 제49조는 국회 소집 통지가 가능한 국회의원 모두에게 회의에 출석할 기회가 부여된 가운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바 야당 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 일시를 알리지 않음으로써 본회의에 출석 가능성을 배제한 가운데 본회의를 개의하여 여당 의원들만 출석하여 그들만의 표결로 법률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는 야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임과 아울러 다수결 원리를 규정한 헌법 제49조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위 5개 법률안을 상정하여 가결 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하였다. 사후 경과. 이 결정에 대하여는 이른바 날치기 입법이라는 반대의적인 입법 관행에 제동을 거는 매우 중요한 헌정사적 의미를 가지며 국회의 자율권이라는 미명 아래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를 신성시하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서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 허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 쟁의. 반대로 날치기 입법이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침해 행위의 결과물인 법률안에 대해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동아일보 1997년 7월 17일. 한편 2010년 12월 28일 선고, 2008 헌라 7 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안건 처리가 야당 상임위원들의 출입이 봉쇄된 가운데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이 역시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안건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 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하여 야당 소속 상임위원들이 대한민국과 미합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가운데 위 비준 동의안을 상정하고 법안 심사소위원회 심사에 회부한 행위에 대해 이 조약은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에 해당하므로 소수당 소속 위원들에게도 이에 대한 심의, 표결권이 인정되는 바 위원장이 사건 당일 개의 무렵부터 회의 종료 시까지 회의장 출입문을 폐쇄함으로써 소수당 소속 위원들의 회의장 출석을 봉쇄한 것은 헌법상 다수결 원리와 의사공개 원칙,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한 국회법 제54조, 제75조 제1항에 반하는 위헌,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고 그 결과 청구인들의 이 사건 동의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였다. 재판관 2인의 각하 의견. 다만 위 비준 동의안의 상정 및 회부 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동의안에 대한 사후 진행 경과나 이러한 하자가 본회의 심사에서 치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로 보지는 않았다. 재판관 1인의 인용 의견.